윤석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2024년 3월 15일 65세의 그가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바로 그 날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2025년 3월이었는데 어떻게 1년이 뒤로 갔을까요? 벽시계가 오전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확히 1년 전 이 시각에 석호는 잠에서 깨어나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석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날짜도 똑같았어요. 2024년 3월 15일. 문자 메시지함을 확인해 보니 1년 전 받았던 메시지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아내 영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년 전과 똑같은 파란색 앞치마를 입고 똑같은 자세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1년 전 그날 방송했던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석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 꿈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시간이 되돌아간 것일까요? 하지만 그의 기억은 선명했어요. 1년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년 지기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박철민이 회사 자금 12억 원을 횡령하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요. 그 일로 석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회사는 부도가 났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으며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석호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에서 3개월을 보냈어요. 석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모든 것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늘이 준 2번째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라는 것은 결국 똑같이 흘러갈까요? 석호는 시계를 다시 확인했어요. 오전 6시 35분. 박철민이 회사에 나타나기까지 7시간 25분이 남았습니다. 윤석호는 1959년생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전형적인 베이비 부머 세대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대학을 나왔습니다. 1980년대 초반 23세의 나이에 작은 부품 제조 업체를 차렸어요. 그때 만난 것이 박철민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란 2살 아래 동생 같은 존재였어요. 철민은 영업에 재능이 있었고 석호는 기술과 경영에 능했어요. 둘이 힘을 합쳐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직원 200명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석호와 철민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 이상이었습니다. 서로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주었고 자녀들을 함께 키우며 가족처럼 지냈어요. 석호는 철민을 친동생처럼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회사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석호는
구조 조정을 단행해야 했고 직원들을 해고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석호는 가족을 소홀히 했습니다. 회사 일에만 매달렸고 아내 영희와의 대화는 줄어들었어요. 대학생인 아들 진우와 딸 미연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석호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더욱 일에 몰두했지만 가족들은 그런 아버지가 냉정하다고 느꼈어요. 특히 아들 진우와는 자주 다퉜습니다. 진우는 아버지가 돈과 사업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석호는 진우에게 공부하라는 말 외에는 다른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에 자란 석호에게는 감정 표현이 어려웠거든요. 딸 미연은 아버지에게 실망한 것 같았어요. 어릴 때는 아빠를 좋아했지만 커갈수록 아버지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석호는 딸을 사랑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내 영희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영희는 헌신적으로 가정을 지켜왔어요. 하지만 석호가 회사 일에만 매달리면서 영희는 점점 외로워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거의 사무적인 것들 뿐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박철민만은 석호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서로의 고민을 나눴어요. 석호는 철민이 자신의 마지막 동반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석호는 1년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철민이 2년 전부터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오후에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석호는 아침밥을 먹으면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 순간에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보였어요. 아내의 외로운 표정, 아들의 서먹한 시선, 딸의 차가운 태도, 모두 석호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어요. 회사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함께 구해야 했습니다. 석호는 아침 8시에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고 석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들 중 누가 철민과 한패인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기억을 되짚어보니 철민 혼자서는 12억이라는 큰 돈을 빼돌릴 수 없었어요. 회계팀장 김 과장과 총무팀 박 대리가 공모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석호는 자연스럽게 회계팀으로 향했습니다. 김 과장은 평소와 똑같이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유심히 지켜보니 회사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총무팀의 박 대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년 전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행동들이었어요. 오전 10시 철민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한 것이었어요. 석호는 철민을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30년 우정을 함께한 친구이자 동반자였지만 동시에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철민은 석호를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형님, 일찍 오셨네요. 하며 인사를 건넸어요. 석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석호는 철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1년 전 기억에 따르면 철민은 오늘 오전 중에 은행에 몇 번 전화를 걸 것이었어요. 해외 송금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과연 11시경 철민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어요. 석호는 문틈으로 철민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철민이 무언가를 적으면서 통화하는 모습이 1년 전과 똑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석호와 철민은 함께 식사를 했지만 오늘 철민은 바쁜 일이 있다며 혼자 나갔어요. 석호는 철민을 미행했습니다. 철민은 회사 근처 은행에 갔어요. 1년 전에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철민은 그날 점심시간에 해외 송금 수속을 마쳤던 것입니다. 석호는 은행 밖에서 철민을 기다렸어요. 30분 후 나온 철민의 표정은 묘하게 밝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오후 1시 회사로 돌아온 철민은 석호에게 다가왔어요. 형님,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나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1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조심히 다녀와 하고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번에는 절대 도망가지 못할 거라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기억에 따르면 철민은 오후 2시에 회사를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6시경 회사 계좌의 돈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석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철민이 나가는 순간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석호가 철민을 지켜보고 있을 때 회사 고문 변호사인 이정민 변호사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정민은 석호보다 5살 어린 60세로 20년 전부터 회사 법적 업무를 담당해 왔어요. 석호에게는 든든한 조력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정민은 1년 전 사건 이후에도 석호 편에 서서 끝까지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이정민은 석호의 표정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평소와 달리 석호가 초조해하고 있었거든요. 석호는 이정민에게 급한 상담이 있다고 했어요. 둘은 석호의 개인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석호는 고민했어요. 시간이 되돌아갔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정민이 믿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철민을 막을 수 없었어요. 석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만약 박철민이 회사 돈을 훔치려 한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이정민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반문했어요.
석호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경 철민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도망갈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막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민은 황당해했어요. 박철민 전무는 30년간 함께 일해온 동반자인데 왜 그런 의심을 하시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철민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회계팀장 김 과장과 총무팀 박 대리가 공모하고 있고 오늘 점심시간에 해외 송금 수속을 마쳤으며 오후 2시에 마지막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정민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석호가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어디서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일단 상황이 심각해 보였어요. 석호는 이정민에게 부탁했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 계좌를 확인해 보자고, 그리고 철민이 나가는 순간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어요. 이정민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석호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우선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회사 주거래 계좌에서 지난 2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총 8억 원 정도였어요. 이정민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로 횡령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석호는 이제 이정민이 자신을 믿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철민이 나머지 4억까지 가지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정민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은행에는 계좌 거래를 일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이 이미 해외 송금 수속을 마쳤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후 2시 이전에 모든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정민은 석호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석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다고,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1년 전 사건 이후 석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조사했었으니까요. 다만 시점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제 5분 후면 철민이 사무실을 나설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박철민이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철민은 직원들에게 나갔다 오겠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철민의 눈빛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긴장과 죄책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석호와 이정민은 철민을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경찰은 이미 회사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그가 멈춰 섰습니다. 뭔가를 깜빡한 듯한 표정으로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석호는 당황했습니다. 1년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철민은 그대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었어요. 철민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뒤지고 컴퓨터를 확인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10분 후 철민이 다시 나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어두웠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철민은 석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석호는 이정민에게 눈짓을 보내며 조심하라고 했어요. 철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석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들어오라고 했어요. 철민은 들어오자마자 석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님, 혹시 저에 대해 의심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석호는 놀란 척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고 반문했어요. 하지만 철민은 계속 추궁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형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은행 거래가 갑자기 중단되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석호는 식은땀이 났어요. 철민이 생각보다 빨리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진 것 같았어요. 철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 저를 믿지 못하시는군요. 30년 우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석호는 답하기 어려웠어요. 철민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철민이 먼저 배신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정민이 나섰습니다. 박 전무님, 죄송하지만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철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회사 운영비입니다. 제가 전무로서 필요한 지출을 한 것뿐이에요. 이정민은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8억 원이 빠져나갔고 그중 대부분이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했어요. 철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그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냉소적이고 서글픈 웃음이었습니다. 철민이 말했어요.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알아내셨죠? 저는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석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어요. 철민이 털어놓은 진실은 석호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철민은 말했습니다. 형님, 사실 저는 이 돈을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형님을 구하려고 한 것입니다. 철민의 고백은 석호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철민은 계속 설명했어요. 형님, 이 회사는 이미 3개월 전에 망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님이 그 사실을 모르게 하려고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에요. 석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1년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철민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회사의 실제 재무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석호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제 매출은 석호가 알던 것보다 60% 적었어요. 대부분의 거래처가 이미 계약을 해지한 상태였고 남은 것은 적자 계약들 뿐이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실질적으로 파산 상태였어요. 철민이 말했어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제 개인 자산을 털어서 회사를 버텨왔습니다. 제 집도 담보로 잡혔고 아내 몰래 적금도 모두 해약했어요. 석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1년 전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이런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철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돈을 빼돌려서 형님 몰래 빚을 정리하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정민 변호사도 서류를 살펴보며 놀랐어요. 정말로 회사 상황이 그렇게 심각했다면 철민의 행동이 횡령이 아니라 회사 구조조정 과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석호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1년 전에 알았던 사실과 지금 듣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철민이 악인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려던 사람이었단 말인가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왜 1년 전에는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도망쳤을까요? 철민이 그 의문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철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형님, 사실 저는 그날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형님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형님이 쓰러지셨거든요. 석호는 1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오후 6시경 회사 돈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켰었어요. 그 후 3개월간 병원에 있으면서 철민이 도망갔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철민이 계속 설명했어요. 형님이 응급실에 실려간 후 저는 병원에서 3일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형님 가족들이 저를 원망하셨어요. 특히 진우가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것이 다 제 탓이라고 했습니다. 석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들 진우의 성격상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1년 전 기억을 되짚어보니 진우는 아버지가 깨어난 후에도 철민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냈었어요.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님도 저를 보기 싫어하셨어요. 저 때문에 형님이 이렇게 되었다고 30년 우정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맞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석호는 이제야 1년 전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의식을 잃은 사이에 가족들과 철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박 전무님, 그렇다면 이 돈은 정말로 회사 정리를 위해 사용하려던 것이었습니까?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형님이 깨어나시면 모든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형님 가족들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피해야 했습니다. 석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1년 동안 철민을 원망했는데 사실은 자신을 구하려던 사람이었다니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철민이 왜 혼자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30년 동안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해 왔는데 왜 이번에는 혼자 결정했을까요? 석호가 물었어요. 철민아,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함께 해결할 수 있었잖아. 철민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은 이 회사가 형님의 전부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잖아요. 그런 형님에게 회사가 망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석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로 자신이 회사에만 매달려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보다도 회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철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이 회사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옆에서 지켜봤어요. 밤새워 일하시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시고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하시면서요. 저는 그런 형님이 안타까웠어요. 석호는 1년 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봤어요. 1년 전에는 철민이 배신자였지만 지금은 자신을 구하려던 은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돌아가면서 진실도 바뀐 것일까요? 이정민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회사는 이미 파산 직전이고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석호는 고민에 빠졌어요. 1년 전에는 철민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이미 망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결과는 같을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석호에게는 1년간의 경험이 있었어요. 실패의 경험, 가족을 잃은 아픔, 그리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석호는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회사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하겠다고요. 직원들, 가족, 그리고 철민까지 모두 함께 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1년 전이라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시각이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오후 4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석호의 아들 진우였어요. 대학교 4학년인 진우는 평소라면 이 시간에 학교에 있어야 했는데 왜 갑자기 회사에 온 것일까요? 진우는 아버지 사무실로 들어와서 석호와 철민 그리고 이정민 변호사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석호는 당황했어요. 1년 전에는 진우가 이날 회사에 온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상하셨어요. 어머니도 걱정하고 계시고 저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학교를 빼먹고 왔어요. 석호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온 것인데 평소라면 공부나 하라고 했을 텐데요. 하지만 진우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진우가 철민을 보며 말했어요. 박삼촌,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삼촌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는지요. 석호와 철민, 이정민은 모두 놀랐어요. 진우가 뭘 안다는 것일까요? 진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부터 알고 있었어요. 회사 상황이 어렵다는 것도, 박삼촌이 개인 돈으로 회사를 살리려고 한다는 것도요. 석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언제부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진우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경영학과 학생이잖아요. 회사 결산서를 보면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작년에 아버지 책상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정말 심각했더라고요. 철민이 물었어요. 그럼 내가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 진우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박삼촌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석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평소에 공부 이야기만 하느라 아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어요. 진우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사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해결책을 찾고 있었어요. 석호와 철민은 진우가 꺼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회사 재건 계획서였습니다. 아주 상세하고 전문적으로 작성된 것이었어요. 진우가 설명했어요. 저희 학과 교수님과 함께 연구해 봤는데 우리 회사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에요. 기술력은 여전히 우수하고 몇몇 대기업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정민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보며 놀랐습니다. 정말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었어요. 회사를 구조 조정하되 핵심 기술진은 유지하고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약 5억 원 정도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를 찾아봤어요. 석호는 아들이 이런 일까지 했다는 것에 감동받았어요. 평소에 철없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들이었구나요. 철민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우야, 정말 대단하구나. 삼촌이 못한 일을 내가 해냈네. 하지만 진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우가 말했어요. 그리고 투자자도 찾았어요. 제가 직접 만나서 설득했더니 투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석호는 궁금했어요. 누가 그런 큰 돈을 투자하겠다고 했을까요? 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바로 저예요. 저와 미연이가 함께요.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대학생인 진우와 미연이 어떻게 5억 원을 마련했다는 말인가요? 진우가 설명했어요. 사실 저희가 물려받은 할아버지 유산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저희 명의로 적금을 넣어두신 것들도 있고요.
그것을 합치면 6억 원 정도 돼요. 석호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아이들을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이런 식으로 사용될 줄은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진우가 계속 말했어요. 미연이와 상의해 봤는데 이 돈으로 아버지 회사를 살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대학 등록금은 장학금과 알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석호는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가족들과 소원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족들이 이렇게 자신을 걱정하고 도와주려고 했었구나요. 철민도 감동받았어요. 1년 전에는 진우가 자신을 원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정민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겠군요. 진우 군의 계획과 자금, 그리고 박 전무님의 경험이 합쳐지면 충분히 회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고민이 되었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일까요? 그때 진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에게는 아버지가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아버지는 하나뿐이거든요. 석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년 동안 쌓인 후회와 감동,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오후 5시 석호는 결정했어요. 회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로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윤석호는 새롭게 단장된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분위기는 훨씬 활기차고 따뜻했습니다. 진우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어요. 회사는 기존의 부품 제조업에서 벗어나 친환경 기술 개발로 사업 영역을 전환했고 이미 몇몇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직원 수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남은 직원들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석호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석호는 매일 저녁 6시면 집에 돌아갔어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아내 영희와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었습니다. 주말에는 회사 일을 완전히 잊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어요. 진우는 대학을 졸업한 후 회사에 입사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뒤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로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부자 관계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진짜 동반자가 되었어요. 딸 미연이도 변했어요. 아버지가 달라진 것을 보고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미연이는 디자인을 전공해서 회사 제품 디자인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가족이 모두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민이요. 철민은 결국 회사를 떠났어요. 하지만 원망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습니다. 석호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눈 후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철민은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30년간 바쁘게만 살았던 철민이 선택한 여유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석호와는 여전히 친구였고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석호는 철민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1년 전을 회상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되돌아간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꿈이었을까요? 석호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었어요.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시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이었습니다. 석호는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영희가 석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요? 석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좋아요. 라고 답했어요. 진우와 미연이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들이 먼저 찾아올 일은 없었을 텐데, 이제는 가족이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렸어요. 철민이 커피를 가져오며 말했어요. 형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세요. 석호는 생각했어요. 자신에게 정말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기회는 항상 있었는데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석호는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카페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이 가족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이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어요. 1년 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믿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요. 시계는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1년 전 같은 시각에는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석호는 생각했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마음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진짜 기적은 시간이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영희가 석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석호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겠다고, 가족을 소중히 하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진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미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빠. 예전보다 훨씬 좋아요. 철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 이제 진짜 성공한 것 같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얻으셨으니까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1년 전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그것이 진짜 성공의 시작이었던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집으로 향했고 석호는 뒤를 돌아보며 철민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철민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석호는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하늘에서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일까요? 석호는 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누구에게든 무엇에게든 말이에요. 이 소중한 시간을 주어서 고맙다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영희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진우와 미연이는 거실에서 내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석호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1년 전에는 이런 시간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매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영희가 물었어요.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석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이에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이요. 영희도 웃었어요. 요즘 여보가 정말 달라졌어요. 더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석호는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거예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그날 밤 석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1년 전처럼 악몽을 꾸지도 않았고 걱정으로 뒤척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꿈을 꾸었어요.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꿈을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석호는 확신했어요. 어제가 꿈이든 현실이든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시계는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석호는 활짝 웃으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가족과 함께할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석호처럼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로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용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계속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오른쪽에 구독 눌러주시고 의미 있는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